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주식시장의 사건, 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을까요? 오늘도 저희가 수사의 만전을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박한샘 전문가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의 새 용의자를 화면으로 소환하자. 첫 번째 용의자 풍산, 두 번째 용의자 웹젠, 세 번째 상천리 자전거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용의자 풍산의 알리바이를 들어보시죠. 1분기 어닝 실망, 하지만 자산 가치에 주목할 시기. 자산 가치 있습니까? 네, 풍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산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매출액 구성으로 봐도 현재 시가총액 대비 한 2배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보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100% 이상 올라가도 괜찮은 주식인데 저는 풍산의 어닝 시즌이 실망했다. 이거는 그렇게 사실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이고 국제유가 급락 속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만 저는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풍산이 말하는 이 알리바이 자산 가치에 주목해달라. 나의 단점 말고 장점이 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사실은 그 장점이 그렇게 좀 당장 반영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풍산을 단기 위험, 중장기 석방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증거원으로서 자산 가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산입니다. 단기적인 흐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풍산 같은 경우 지금 부산 지역에 있는 땅, 그것이 이제 부산이 굉장히 지금 동북아에서 유로 철도 끝자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물류창 기지로서의 지금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면에서 그 자산이 그 땅 가치만 부산에 있는 지역 땅 가치만 전체가 아닌 부분 땅 가치만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걸 지금 정리하면 1조 원 정도 현금 유입이 돼요. 풍산이. 부산 땅 부자네요.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풍산 같은 경우 또 땅을 또 여러 군데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부산 지역만 정리했을 때 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 3조 원에 시가총액 한 1조 원 전후의 풍산의 가치는 훨씬 더 참 이 매출액 3조 원 정도에다가 부산 땅이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그 1조 원을 갖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한 재료인 것은 확실합니다. 증거인 건 확실한데 네. 그러나 이건 중장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장기 호재가 가격에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 종목군으로 구분하는데요. 풍산 한번 월봉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전 형태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차트 기술적으로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걸 안 하는데 풍산은 2010년도에 52,000원에서 주가가 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월봉입니다. 1년, 2년, 3년, 4년간 계속 떨어졌어요. 네. 5만 원에서 그래서 3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반토막 나다시피 했는데 그때 당시 거래량이 2010년도에 계속 고점에서 지금 아래로 달고 계속 내려오죠, 거래량이. 그러다 최근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2015년도 들어서 갑자기 거래량이 땅 튑니다. 주가도 그래가면서 이 지점에서부터 지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요. 일봉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풍산 같은 경우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제 거래량뿐만 아니라 주가도 턴어라운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 측면보다는 좀 중장기, 저런 경우 반드시 눌림목 주거든요. 네. 그래서 눌림목을 이용한 중장기 매수 종목이지 단기로는 우연 종목군으로 그렇게 구분하겠습니다. 네. 자산 가치 봤을 때 주가가 정말 배로 올라도 네. 무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고점 돌파까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대표적인 종목이 네. 이제 경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 종목도 제가 한 3년 전에 비슷한 이유로 경방 지금 타임스퀘어 영등포에 그 건물을 갖고 있는 회사죠. 네. 대표적인 땅 부자였죠. 그래가면서 이제 풍산처럼 지금처럼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 그래서 풍산도 지금 멀리 보면 3년 정도 놓고 보면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로 판단이 됩니다. 네.
동북아의 물류기지, 유라시아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양태준 대리님, 자산 가치가 있다는 것은 뭐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진실,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인데 그런 부분들이 언제 부각이 되느냐, 주가가 언제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서 모아주시죠. 우선 풍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어닝에 대한 실망감이 있기에 우선은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확실히 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증거로 알리바이도 나와 있는데,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선 일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이에 나오듯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방산 부분의 이제 부산 공장인데요. 현재 이제 부산시랑 이제 협상 중에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오래전부터 매각에 대한 부분을 이제 풍산이 이제 검토라든지 이제 아니면 시도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부산 공장 같은 경우는 장부가액이 약 한 1,800억 정도고요. 공시시가로 이제 환산을 한다면은 약 한 1조 원 정도 이제 매각이 1조 원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각이 좀 성사가 된다면 좀 그거에 대한 이익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매각,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다, 이미 다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재무제표 상에서는 큰 변화가 생기겠지만은 주가에는 좀 단기적으로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 시기 또한 지금은 현재 가시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근본적인 사업에 대한 부진이 좀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자산 매각을 통한 주가 상승도 좀 힘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으로 보는 이유가 이제 바로 두 번째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전기동의 하락이라든지 이제 방산 부분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이제 확인 절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동 가격의 추이 같은 경우는 이제 풍산의 주가의 상승, 하락에 이제 중요한 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풍산의 주가가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기동 가격이 좀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기동 가격이라든지 풍산의 주가가 지금까지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준비한 표에서 보시면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동 부분 추정 영업이익이 좀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하락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방산 부분인데 역시 표에서 보시면 2014년 이제 3분기 이제부터 이제 좀 하락이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신동 부분이라든지 방산 부분 이제 모두 좀 부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아까도 설명이 나왔지만 이제 이미 예견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국제 전기동 가격이 추가 반등의 가능성은 좀 낮을 것이라는 게 이제 시장의 지금 예상이고요. 방산 매출액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높지 않다.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만 봤을 때 지금 현재 풍산의 주가를 논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또 긍정적인 위험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풍산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풍산의 인상착의, 자산주라는 점 이제 기억하실 필요 있겠는데요. 자, 일단 1분기 그 부진한 실적에 대한 주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산 가치라는 그 어떤 하방 경직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요. 그 자산 가치가 부각될 만한, 주목될 만한 그때가 언제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저점 수준에서 저울질하면서 매수에 들어간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올 것이다. 다만 지금은 위험으로 보면서 그 매수할 타이밍을 보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라는 시각을 주셨던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자산 가치가 부각되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이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이 부산의 부지 매각도 뭔가 결정된 사항이 있어야 자산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각이 제시됐습니다. 위험으로 분류하죠. 두 번째 용의자 만나보시죠. 웹젠입니다. 알리바이는 뮤 오리진 흥행 성공, 추가 모멘텀이 예상된다. 흥행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수사관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게임에 대한 범죄자들은 네.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제가 직접 게임을 잘 안 하다 보니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뮤와 오리진 이 흥행 성공 이미 뭐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추가 모멘텀이 예상된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진실이냐 하는 부분인데 네. 첫 번째 알리바이 뮤 오리진 흥행 성공 이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증거가 맞습니다. 그러나 추가 모멘텀 이게 추가 모멘텀이냐 아니면 철진한 모멘텀이냐 하는 부분인데 게임 같은 경우는 미리 선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웹젠 이 증거를 추가 모멘텀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네.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증거로서는 추가 모멘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뮤 오리진 흥행 성공으로 말미암아 주가는 선반영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 주가 상승 후 실적 증명 단계인데 지금 이제 예상대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무엇보다 실적 자체가 50% 이상 증가해가면서 뮤 오리진 이런 어떤 이제 그 작품들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가능성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영업이익률이 55%까지 지금 이게 급등 나왔습니다. 이번 2015년도 예상 지금 실적들이 리포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선반영이 됐는데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냐면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500억 원입니다. 네. 2015년도 매출액이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뭐 좋아져서 55%까지 늘어난다 하더라도 예상하더라도 매출액이 750억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오늘 1조 4,500억이에요.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막 파악했을 때가. 그러면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증거 자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자료로 본다면은 웹젠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컴투스를 꿈꾸는데 네. 2012년도에 매출액 570억, 2013년도 720억, 2014년도 730억. 영업이익률이 그런데 이제 3%였다가 작년도에 20%까지 늘어나죠. 네네. 근데 이번 연도는 2015년도는 지금 예상하기를 대표적인 뮤 오리진의 어떤 흥행 성공, 네. 그다음에 후속타들이 좀 나아가면서 매출액도 1,400억 가까이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거의 두 예, 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760억 정도를 잡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5%인데 이거는 코스닥 시장에서 이 정도 나오는 건 셀트리온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주가는 시가총액이 벌써 1조 5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네네. 주가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래량이 아직 대량으로 터지진 않았습니다. 네. 거래량 한번 대량으로 터지면은 그때가 주가 조금 상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번 쉬었다가 네. 재상승 가능성을 한번 좀 염두에 보더라도 일단은 조금 지금은 주가가 선반영됐다. 추가 모멘텀이 아닌 네네. 선반영으로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매수는 철저히 네. 자제를 해주시면서 이제는 좀 실적 부분들이 증명되는 걸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매수 시점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양태준 대리님, 뮤 오리진이라는 게임이 중국이어서 국내에서도 흥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과연 앞으로 진짜 제2의 컴투스가 될 수 있을 만큼 그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전망치, 실적 전망치가 현실화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인지 파악을 해주시죠. 예, 우선 뭐 웹젠을 포함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바이오라든지 뭐 화장품 이런 업종들이 거의 모멘텀으로 모든 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도 지금 웹젠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모멘텀에 좀 힘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웹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한번 크게 3만 원대에서 지금 24,000원대 조정받고 다시 41,000원대로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그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좀 급등한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우선은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모멘텀 장에서 이제 웹젠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의 추세가 잠시 좀 주춤거려서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좀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 이렇게 긍정적인 위험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는 현재 뮤 오리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지금 그런 기대감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확정되는 매출 논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 좀 매출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매출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뮤 오리진 같은 경우는 우선 사전 예약이 이제 8시간 만에 한 신청당 한 10만 명, 그리고 지난 16일까지 70만 명을 돌파를 하였는데요. 비슷한 예로 봤을 때 최근에 출시한 이제 탑 오브 탱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탑 오브 탱커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이 한 60만 명 정도 돌파를 하였는데요. 탑 오브 탱커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인기 1위, 그리고 매출 9위까지 좀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견주어 뮤 오리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신청자들과 또 출시 첫날부터 이제 8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5개의 서버를 시작하였다가 이제 85개 서버까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서버가 지금 혼잡도 되고 있고 폭주에 대한 상태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상으로 봤을 때는 뮤 오리진의 매출이라든지 게임 순위는 무난히 좀 상위권에 좀 랭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좀 외국인의 자금도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준비한 수급 현황을 보신다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성도 좀 크다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차트 모습 또한 우상향 정배열 모습이기 때문에 강한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 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홀딩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장세 자체가 거의 좀 강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모멘텀으로 좀 강세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게임주에 대한 부분들도 강한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지만 이 주식을 갖고 계시는, 이 용의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해 나가시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수할 만한 시점을 적극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웹젠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뮤 오리진, 중국에 대한 모멘텀,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흥행에 기대가 몰리고 있다는 점, 사전 예약자가 20만 명, 7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실적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증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대감을 주가에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측면을 고려하자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중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과 체포 사이에 있는 용의자인데요. 위험, 체포 사이에서 웹젠, 일단 오늘은 체포를 하도록 하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얼마나 또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용의자, 세 번째 용의자, 삼천리 자전거 만나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대표적인 계절 수혜주다. 날씨도 봄, 주가도 봄. 네. 네. 오늘 내리는 비는 그래도 좀 봄비 같긴 한데 초여름 같기도 합니다. 요즘 날씨. 그렇죠. 예. 갑자기 이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알리바이가 날씨도 봄이고 주가도 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와서 갑자기 어떤 연예인이 생각났어요. 붐이라는 붐이에요. 너무 뜬금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약간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네네네. 요즘 이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봄처럼 밝았던 친구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는 이 삼천리 자전거가 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네. 그 붐씨라는 연예인처럼 지금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경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은데 알리바이를 본다면은 약간은 이 봄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지만 삼천리 자전거한테는 이번만큼은 조금 악재입니다. 그래서 알리바이로 증명이 좀 네. 약하지 않나. 네. 그럼 단서를 좀 알아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체포성 위험으로 좀 보겠는데요. 네. 먼저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래 폭등이 나와가면서 주가가 이제 약간은 단기적으로 올라놓았어요. 네. 그럼 오늘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며칠 더 강력한 오버슈팅이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거래 폭등까지 불러일으켜 가면서 매화가 지는 것처럼, 매화가 아니라 벚꽃 지는 것처럼 화려하게 올라가고 화려하게 시세 마무리하는 단계에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따라서 추가 급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전체 털고 나올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증거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지요. 뭐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은 이 종목이 현재로도 뭐 시가총액이 3천억대 중반인데 매출액은 1,3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배 정도가 이미 주가가 올라간 상태고 실적이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절적 수요인데 지금 보면 신고점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재미난 거는 이 주식은 작년도 10월 달에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어떤가요? 거래량은 계속 잠재적으로 계속 감소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 누군가 다 잡아가지고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천천히 올라가도 거래량이 갈수록 아무도 안 턴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신고점을 막 돌파를 하려고 주가가 폭등이 나아가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2015년도 1월부터 폭등이 증가가 시작합니다. 다시 내려가던 거래량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따라서 이 거래량이 주가 폭등 나가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아마 신고점 이후에 주가 상투 자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돼요. 따라서 현재 또 봄도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단기 급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전략이 네.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삼천리 자전거 양태준 대리님 수사 짧게 진행해 주시죠. 예, 삼천리 자전거 알리바이로만 봤을 경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해서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겠고요. 뭐 대표적인 계절 수혜주 많이 알려져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맞다고 보고 있지만 차트로 본다면 작년 12월 기점으로 현재까지 일부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 날짜죠. 주식시장에 개인 큰 손이 박영호 씨가 삼천리 자전거 지분을 5.3% 신규 취득을 하였고요. 오늘 상승은 그에 따른 상승으로 기술적인 상승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계절적인 수혜를 보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자전거의 특성상 교체 주기가 뚜렷하지가 않고요. 요즘은 또 부분적인 부품 교체도 개인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절적인 성수기로 인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신규 자전거 구입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을 좀 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천리 자전거가 올해 이제 고가 제품에 대한 판매를 집중을 하는데요. 모델도 30개로 늘리면서 TV 광고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광고 효과는 아마 2, 3분기 정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아용품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접이식 유모형 세발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해외 수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통계로 봤을 때 화장품 소비 다음으로 좀 유아용품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좀 강한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는 단기적인 이런 차익 실현보다는 올해 하반기를 좀 보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험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12% 급등하면서 24,450원 신고가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 이후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충분한 단서가 있는 것인가, 수사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졌는데요. 하지만 딱히 정말 주가를 견인할 만한 어떤 단서들이
지금 당장 물증으로 크게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위험으로 두 분 모두 분류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매도 시점을 조금 고려할 필요도 있겠다는 점에서 검거해 보도록 하죠. 네, 계절적인 수혜로 자전거의 주요에 접근하는 것은 조금은 또 위험할 수도 있겠다. 계절이 짧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풍산이 위험으로 분류됐고요. 나머지는 검거됐습니다. 오늘 전략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전략은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해서 그런지 네. 저도 석방이 쉽게 안 나갔던 측면이 있는데 네. 풍산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석방 그리고 삼천리도 단기 급등을 이용해서 매도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냥 그건 단타 아니죠? 매매로서 네네. 활용하자 이 이야기죠. 양대리님은 전략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전 종목 다 위험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따로 뭐 전략을 말씀드리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뭐 풍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정이 온다든지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뭐 추가적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전략은 제시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른 용의자와 함께 돌아오죠.